자, 부동산 과열, 집값 과열 때문에 야단입니다. 하루에 1,000만원씩 이렇게 치솟는 분양권이 웃돈이 있고, 강남 아파트는 한 달 새 1억이 뛰었고, 수도권 신도시까지도 상승폭이 늘어난다 그러고, 전세값하고 집값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전세에다가 자기도 몇백만원만 이렇게 넣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행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3 대책이라고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억제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었는데요. 그걸로서 강남의 신규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막으니까 다른 분야로 옮겨가서 풍선 효과로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값 과열이 되게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사실은 뭐 글로벌 이렇게 경기 호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코스피의 주식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최근에 한국의 경기도 조금 회복되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정부의 이 말미의 혼란 때문에 오랫동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던 유동자금들이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주춤하던 이 가계부채가 5월에 6조가 늘어났습니다. 4월 증가액이 4조 6천억인데 5월 가계부채 증가액이 6조가 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작년 8월 25일 이 8.25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발표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한 대출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달 지나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2월 달에는 2조 9천억, 3월 달에는 3조, 그러다가 월별 증가액이 급기야 5월 달에는 6조가 넘었습니다. 5월의 가계대출 급증은 새 정부의 출범을 전후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분기에 경제 지표가 개선됐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설 투자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입니다. 세계 경제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많이 회복된 게 아닙니다. 그건 바닥에 갔다가 나오는 일종의 기저효과의 일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계 경제가 근본적으로 호황기에 접어들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동산 과열이야말로 그동안 투기거리를 찾지 못해서 떠돌던 투기성 자금들이나 또 이런 투기를 리딩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호황을 띌 것처럼 일종의 착시 현상을 갖다가 불러일으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 문재인 정권과 정책이 유사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정권 출범 초와 정권 말기 두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권이 전국토를 일종의 토목개발판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토지 보상금이 돈이 풀렸고, 그 돈이 또 버블세븐 같은 투기지역으로 몰려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뛰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역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심 리모델링 개발을 갖다가 선호하고, 또 더 나아가서 LTV나 DTI 이런 부분을 억제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게 만들었던 노무현 정권과 본질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 시기에는 땅만 있다 하면 전부 브로커들이 달라들었고, 또 땅만 은행에서 어떻게 이 제2, 제3 금융권에서 빌려와서 땅 계약금만 지불하면 은행에서 나머지 땅값과 공사비가 대출이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40조 가까운 돈이 사라지게 된 이유가 그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 부동산이 이렇게 들썩이는데 대책은 8월에야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수 언론들이나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하기보다는 사실상 좀 이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에 있어서 너무 대책을 갖다가 이렇게 내지 말고 좀 방치하면서 부동산 호황 국면을 지속해 갔으면 하는 기대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대기업이나 재벌들은 다 건설회사를 끼고 있고, 그 건설회사가 전부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들을 개발하는 회사,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들은 부동산 광고가 많을 때 언론들의 수입이 짭짤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뭐라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좋은 거니까 지적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이 뛴다고 그냥 경마 중계하듯이 하는 부분이지 우려스럽다. 왜 정부가 부동산이 이렇게 뛰는 부분을 방치하고 있느냐.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다. 내지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나중에 경제가 가계부채에 끝잡을 수 없는 폭발로 터져버리면서 일본 같은 버블이 꺼지면서 나오는 저성장 시대로 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는 2005년에서 2006년에 부동산 버블기,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 버블기를 연상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기대를 하고 있는 꾼들이 많습니다. 지금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 초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지만은 지금 다시 가계부채가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급등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달리 가계부채를 막을 방도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대책 마련을 8월까지 늦추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굉장히 꺾였던 부분은요,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 직접 감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금감원은 아파트 집단대출 지역 중에서 부실 우려가 있는 재개발 사업장 5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부실이 발생하면 이 금융회사에 곧바로 데미지로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즉 이 재개발 사업장이 좀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는요, DSR이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갖다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말은 하고 있고, LTV와 DTI 즉 주택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을 축소해서 이 당분간 대출을 갖다가 좀 억제하겠다라는 부분을 표방할 거라고는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한마디로 정부의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나갈 거니까 지금은 이 정권 초라서 우리가 아직 대책을
잡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방치하지 않겠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을 방치하지 않겠다. 정부의 강한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라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 그런 것이 시행될 거라고 예고 가능하게 해줘야 이런 어떤 부동산 폭등세가 진정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라고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에 부동산 가격이 뛰고 주식 가격이 뛰고 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방치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 코스피 지수가 2300을 넘어 2400도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오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지갑도 좀 열어서 이렇게 소비가 조금은 회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지금 이렇게 비춰지니까 이런 것을 새 정부가 즐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로 코스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기업 이익과 경제 지표의 개선에서 그런 것이냐? 안 그러면 전 세계에 한마디로 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기 자본들이 한국의 정권이 조금 안정되니까 최근에 급속히 외국 자본들이 몰려와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한번 가격을 띄워서 재미를 볼만한 그런 통제 가능한 시장인 한국 코스피 시장에 이렇게 몰려 들어온 건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기업의 이익과 여러가지 지표가 개선되어서 그렇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지금 이런 어떤 수요도 또한 이것이 과연 그야말로 정말로 실제 수요가 늘어난 것인가? 안 그러면 부동산의 투기 수요, 즉 엄청난 수백조의 돈들이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야말로 은행에도 넣지 않고 금고 속에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새 정권 출범과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신호, 뉘앙스를 느끼고 집중적으로 몰려들어서 가격을 올려가면서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했을 때 누군가는 벌어들이면 누군가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진정되고 다운이 되면 그때는 이제는 뒤늦게 달라던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겠죠. 코스피야 원래 투기판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서민의 삶과 연결되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하고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가 되고 하니까 이때 돈을 버는 사람은 대부분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자산가 계층들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나머지 솔직히 99% 계층이 코스피가 폭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이걸 갖다가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마디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못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폭등과 부동산 가격 폭등은 결국은 상위 1%의 엄청난 투기 수요를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개미들은 코스피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등락하면서 폭등을 하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이나 코스피 가격 폭등을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경을 다시 풀어서 11조 2천억을 풀어서 일자리 11만 개를 만든다는데 이 부분 또한 작년에는 11조 2천억 중에서 1조 3천억이 채무상환에서였는데 올해는 별도의 채무상환 없이 전부 앞으로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활성화 쪽에 쓰인다 하는데요.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 7천억이고 이 중 4조 2천억이 일자리 창출에 쓰이고 1조 2천억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쓰이고 2조 3천억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마중물을 공공부문이 할 수 있도록 경찰관과 중앙공무원을 4,500명을 더 뽑고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을 7,500명 더 뽑고 국민안전과 민생관련 공무원 1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 채용하기로 하고 각종 무슨 이 복지, 보조 이런 부분에 사회복지 부분에 24,000개, 공익형 노인 일자리 30,000개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자, 정부가 정권 초창기에 이런 식의 일종의 부동산 코스피 또 돈 플러스 일자리를 정부가 만드는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거품은 어디까지나 거품입니다. 지금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늘어난 169%의 가계부채 비율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늘려간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일본처럼 이 경제의 버블이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다. 제가 가계부채의 이 성격 중에서 한개 가구가 200만 가구나 된다. 즉 매달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돈이 원리금에 못 미친다. 즉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가구가 200만 가구다라는 걸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는 부채 액수가 169조 원으로 가계부채의 26%입니다. 한개 가구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면서도 다중채무자는 더 문제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는 작년 이 4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136만 원을 벌어서 13만 5천 원의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계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 정부는 44만 명의 이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44만 명의 1조 9천억 정도의 부채를 이렇게 틀어주겠다 하지만은 전체 가계부채 규모 1,400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에서 1조 9천억은 세 발의 피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은발의 오줌 누기고 이 생색 내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계부채를 갖다가 내려오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부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OECD 평균은 가계부채가 129.9%인데 우리는 169%로 OECD 평균보다도 40%가량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요, 먹기에 곶감이 달지만은 이거 폭발되어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또 청년층이 자산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한 요인은 객관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기 수요로 부동산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이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러더라도 빚을 못 갚을 사람들이 전체 가계부채 가구의 26%인데 이들이 나중에 답이 없는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8월달이 아니라 곧바로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 진정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는 코스피에도 일정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무슨 과거에 한국 부동산 폭락이 온다. 그리고 한국 경제 위기가 온댔는데 잘 돌아가고 있지 않냐 하면서 황장수 너는 경제는 잘 못 보더라 그러는데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요. 이 거품은 다 꺼지게 될 거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계속 몰핀 주사를 놔서 한국 경제를 지금 억지로 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작년 총선 직전에 한번 보십시오. 대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에 올라 있는 기업들 3분의 1이 좀비 기업이고, 심지어 한 20개 되는 재벌 회사 빼고는 대기업들도 지금 한계 상황에 와 있다라고 말한 지가 작년이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아무런 대책을 하지도 않고 우리는 정치 게임만 해왔는데요. 그런데 1년 사이에 경제가 또 호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저절로 살아납니까? 그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입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의 주식 가격이 올라갈 만큼 정말 기업들의 이익이 올라갔고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겁니까? 전부 착시 현상이고요. 이 실물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한마디로 투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같이 장단 맞추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전부 추락을 대비하기 바랍니다.